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뒤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군에 대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광양과 고흥은 후보가 결정됐고 4인 경선 지역이었던 여수와 순천에서는 이번 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광양에서는 김재무 후보가 37.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2인 경선으로 치러진 고흥에서는 공영민 후보가 67.2%의 득표율로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현 송기근 군수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4인 경선 지역이었던 여수와 순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경선이 치러집니다. 여수에서는 권오봉 정기명 후보가, 순천에서는 오학은 허석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한 가운데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선 진출에 실패한 순천의 장만채 후보가 오학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선에서 탈락한 나머지 후보들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3.4%포인트 차이로 공천권을 내주게 된 광양의 이용재 후보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정황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원 명부 관리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소속의 송귀근 고흥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군수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는 고흥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고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선 도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송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5개 구청장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광역의원 경선 결과는 오늘 발표됩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을 끝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는 김희강, 광산구청장 후보엔 박병규 후보가 각각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광주시당의 구청장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구 5곳 중 3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합니다. 동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임택현 청장과 국민의힘엔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이, 남구청장엔 민주당 김병래 현 청장과 국민의힘 강영구 후보가, 북구청장에는 민주당 문인현 청장과 국민의힘 강백용 전 북구 부구청장이 나섭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서대석 현 서구청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이 전망됩니다.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를 직접 받아보고 싶다. 네. 이 측면에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광역의원 경선 결과는 오늘 발표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단수 공천 지역 3곳을 제외하고 17곳의 선거구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 55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도의원 경선을 진행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이번 주 주중으로는 모두 완료하고 5월 7일 정도면 모든 공조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원 20개 선거구 60명의 후보를 확정했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이들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쟁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5월의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달부터는 축제들도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목포 평화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시민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어느덧 코로나19 이전으로 한 걸음 다가선 모습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실내외 어디서나 반드시 착용해야만 했던 마스크. 566일 만에 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 가능할 만큼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같이 뛰면 숨이 차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산책을 하면 더 숨쉬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가 본격 완화되면서 지역 축제들도 이미 시작했거나 잇따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한평나비축제는 휴일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완도에서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오는 8일까지 열리며 5일부터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도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축제가 시작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크죠. 그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도 갇혀 있다 보니까는 저희도 한번 장사도 하다가 장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풀리니까 기분이 좋죠. 사실상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마지막이었던 하루. 대부분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업무를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보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한다며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일반적인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물리치료실 운영은 오는 23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전남도와 여수시가 유가 상승으로 힘겨운 어업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그나마 면세 혜택을 받아온 농어업인들마저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180원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전체 어업 경비에서 30% 미만이던 유류비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류 사용량이 많은 대형 어선업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전체 지원 예산은 83억 8,300만 원, 9천만 리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여수시가 30억 5천만 원, 3,300만 리터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어선 세력은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한 30%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세력들이. 그리고 근해 어선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수 배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 대상 허가는 총 2,900허가이고 1차로 1,100여 허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어업 경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타 도에서도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 한 10%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해서 어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번 면세유 지원 사업에 이은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할 경우 만원 할인을 제공하고 주문 후에는 3,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주문 8,000원 할인과 포장 주문 1,000원 할인 등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